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쟁이 원소장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8월 20일 토요일 점심입니다. 그동안 잘 안 올렸어요. 동영상을 잘 안 올렸는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별로 할 말이 없어서. 예, 예전에는 뭐 내용이 있건 없건 계속 올렸었잖아요. 근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진짜 할 이야기가 있을 때만 올려야지. 어떻게 보면 영양가도 없는 얘기들 계속 올려봐야 뭐 들으시는 분들 노이즈만 생기고 할 것 같고, 그래서 그래도 예, 자주 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저 아시는 분들 다 방송 저희 한 번씩 확인을 하실 텐데, 한국경제TV 화요일날 12시, 목요일날은 3시, 오후 3시에 이제 나와서 뭐 시장 얘기, 이슈 얘기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예, 그런 것들 한번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생방이라서 녹화 방송이 나오면 좋을 텐데, 그 녹화 방송을 요즘 따로 한국경제TV에서 안 올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한 클립씩 따가지고 올려줬는데 요즘 안 올려줘서 그냥 뭐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뭐 저도 거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 하는 것 같다 싶으면은 한 번씩 주중에도 좀 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컴플라이언스 고지 먼저. 본 영상 투자권이 목적 제작된 영상 아니에요. 제작자 소속회사 의견이랑도 관련이 없고요. 투자 의사 결정 시기에 전적으로 투자자의 책임이란 판단을 결정하세요. 본 영상 만든 제작자는 본 영상 내용과 관련해서 뭐 법 잘 지켜요. 자본시장법을 포함한 모든 금융 관련 법규 잘 지키니까 예, 잘 지킵니다. 자, 오늘은 주제를 잭슨홀 미팅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예, 들고 나왔어요. 참 그림이 풍광이 좋죠. 여기가 잭슨홀이라는 데래요. 미국의 뭐 휴양 도시라는데, 참 저기에서 이제 연준 주요 인사분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의 이제 경제 구루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휴가 겸 겸사겸사 해서 저쪽에서 저거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뭐라 그럴까, 그 미팅을 한대요. 컨퍼런스를 하는데 와이오밍 주인가 거기에 있다는데, 참 풍광이 좋습니다. 찾아보시면 저런 데서 예, 소고기도 구워 먹고 와인도 먹고 하면서 예, 주식 얘기도 하고 시장 얘기도 하고 채권 얘기도 하시고 하겠죠. 근데 이 지금 미팅이 다음 주 목요일부터 해가지고 3일 동안 해요. 2박 3일을 할 건데, 거기에서 지금 그거를 앞두고 지금 시장은 일단은 미국 시장 기준으로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림 보시면 네, 미국 시장 먼저 200일선을 앞두고 예, 살살 밀리는가 싶더니 5일선을 깨고 내려오는 그런 꽉 찬 하락의 모습을 일단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다우 같은 경우에도 200일선을 위로 올라탔었죠. 탔다가 살짝 밀려주면서 예, 어젯밤 간밤에 그렇게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환율 부분이잖아요. 최근에 자, 환율도 보시면 달러, 유로 달러를 봐야겠네요. 예, 유로화 약세이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달러 인덱스는 당연히 강세가 나오겠죠. 유로화가 약세니까. 이런 모습의 중에 어제 이제 우리나라 시장 역외환율 같은 경우에가 움직임 한번 볼까요? 아이고 잘못 눌렀다. 역외환율이 환율 짠, 원달러인 거죠. 1330원이 넘어갔어요.
1335.82에 끝났습니다. 어젯밤에 우리나라 시장 기준으로 해서 환율이 얼마에 끝났었냐면은 여기 안 나오나? 잠시만요. 원달러 환율, 원달러 있다. 1325원에 끝났어요. 이것도 종가 기준으로 최대치를 이렇게 이제 찍으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잠깐만요. 뭔가 이상한데. 마무리가 됐었는데 그 역외 환율 시장에서 그거를 그냥 바로 다 치고 올라가 버렸다. 완전 신고가가 나버린 상황인 거죠. 근데 보통 원화가 이제 이렇게 약세 구간에 들어올 때는 외국인들 수급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외국인들 수급은 또 그렇게 크게 망가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들어오는 외국인들 수급 같은 경우에가 미국계 수급이 많이 좀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조작이 미국계 수급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뭐 그 얘기는 기사나 이런 데서 많이 찾아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계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대신에 이제 그 다음번 두 번째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주식을 많이 가지는 게 이제 영국계 자금들인데 그쪽 자금들은 3월 4, 5, 6월 달까지는 많이 들어왔다가 이제 7월 달 들어오면서는 좀 파는 모습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희한한 거는 원화가 이렇게 약세 구간 제대로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수급이 크게 죽지 않는 모습, 물론 다음 주에 가가지고 어떻게 이제 움직일지를 봐야겠지만 뭐 그러면서 어찌됐건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은 자,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7월 15일 이후부터 쭉 치고 올라갈 때에 5일선이 꺾였던 적이 없어요. 5일선이 꺾였던 적이 없는데 일단은 이게 갭으로 목요일날 깨고 내려오고 나가지고 이 갭을 바로 메꾸지 못하고 어제 음봉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그건 이제 한 달 좀 넘는 기간이죠. 7월 15일부터 한 달 좀 넘는 기간 동안 열심히 올라왔던 거에 대한 이제 첫 조정 하동이 나오는 걸 수도 있겠다 싶어요. 제가 목요일 날 방송 가가지고 얘기를 했던 게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방송 준비해서 갈 때 낮에는 지수가 뭐 10몇 포인트씩 빠져 있었어요. 17포인트, 18포인트 빠져 있었는데 이거를 장 끝날 때까지 계속 올리더라고요. 계속 꾸준하게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갭은 못 메꾼 거죠. 이 갭은 여기서 이거 빠졌던 이 갭은 못 메꿔서 제가 이제 목요일에 얘기를 하기로는 이 갭을 내일 만약에 내일 만약에 한 번에 시가부터 넘겨버리면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잭슨홀 미팅 때까지 2600포인트까지 다이렉트로 갈 수가 있으니 주식 비중 굳이 잭슨홀 미팅 때까지 줄이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요거를 이 파란 선, 이 파란색, 녹색 이 안에 이 갭을 회복을 못하고 극복을 못하고 그대로 다 밀려버리는 모습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조정은 조정이구나. 그 조정은 우리가 인정을 하자고요. 한 달 내내 올라왔으니까 어떻게 마냥 올라갑니까, 그죠? 조정이 들어오면 인정을 우리가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다음 주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이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건데 잭슨홀 미팅에서 뭔 얘기들이 있을까라고 이제 보면은 일단 뭐 굉장히 뭐 그 뭐라 그럴까요? 연준 인사들 다 아마 출동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금요일 날 밤 11시에 제롬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코멘트를 주실 텐데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의 그 뭐라 그럴까요? 주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논의할 걸로 전망이 된다고 해요. 인플레이션의 방향, 그리고 경기 침체 여부 등 성장과 물가 모두 지금 다 아울러서 논의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주제가 여기 나와 있네. 경제 정책에 대한 제약 조건과 재평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계속적인 전 세계 글로벌 이야기 중국을 제외하고는 다 중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어떻게 보면은 다 계속 긴축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정책들에 대한
이제 중간 점검, 신뢰도 점검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우리나라 이제 이청용 한국은행 총재님께서도 가가지고 세션 하나 맡아가지고 아마 저기 코멘트를 좀 하실 것 같아요. 한국은행 총재가 잭소노 미팅 가가지고 세션의 자장으로 첫 출연하신 뭐라 그럴까요? 출연이라고 할까요? 출연하시는 게 처음이랍니다. 굉장히 세계적으로 명망을 받으시는 분이죠. 우리나라 이제 한국은행 총재 이청용 총재님이신데, 예, 현 정부 인사분들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신뢰도가 간다. 저는 개인적으로 균형 감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보여져요. 아무튼 이 잭슨홀 미팅 때까지는 어찌됐거는 시장은 뭐 조정이 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잭슨홀 미팅에서 혹시나 약간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오면 참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연준 인사들,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연준 인사들을 쭉 이렇게 로이터에서 라이를 한 건데, 예, 중립, 뭐, 라펠 보스텍, 뭐, 패트릭 하커, 이런 분들, 이분들이 올해 멤버가 아니구나. 2024년 멤버고 2023년 멤버는 이 사람들은 투표권이 없네요. 예, 하여튼 이런 양반들 제외. 근데 이런 분들은 중립적인 입장이라는데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매파적이에요. 완전 매파. 예, 폭풍 매파적인 분들만 이렇게 지금 다 돼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뭐 잭슨홀 미팅 가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물가도 잡힌 것 같고요. 이제 경기 침체도 우려가 되고 하니까 금리 인상의 속도를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는 그런 막 희망 섞인 멘트를 과연 줄까? 그래서 이제 그런 멘트들을 앞두고 시장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달러만 그냥 주구장창 강한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달러 강한 거는 딴 게 아니라 유로화에 대한 잘 안 눌리지 오늘? 이유도 될 것 같은데 유로화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유로화 약세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유럽은 진짜 힘들어요. 정말 너무 많이 힘들거든요. 유럽은 답도 안 나오고 걔네들은 유로존이라는 한 덩어리 각각이 쪼개진 것들이 한 덩어리로 뭉쳐 있는데 거기에서 어느 나라는 금리 올리면은 먹고 살 수도 있겠지만 어느 나라는 금리 올리면 아예 다 뒤져나갈 수도 있고 막 그런 지금 아주 뭐라 그럴까 이놈 저놈이 다 섞여 있는 상황이라서 금리를 미국처럼 막 공격적으로 올리는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그나마 괜찮은 뭐 나라들이 희생을 하면서 어려운 나라들 도와주는 막 그런 모습들이 지금 계속 관측이 되고 있어요. 뭐 독일도 힘들지만 라인강 그렇게 지금 물이 말라가지고 힘들지만 독일 채권을 팔아가지고 이태리 국채를 사주든지 막 자꾸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어서 유로존 내에서도 굉장히 불만들이 많은데 전쟁도 지금 뭐 끝나는 분위기도 아닌 것 같고 뭐 계속 지금 6개월째 끌고 있잖아요 전쟁을. 그러면서 지금 가스값 보시면 지금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있어요? 가스 원유 반도체 천연가스 가스값도 계속 지금 강세를 보이고 지금 우리 저거는 휘발유값은 많이 밀렸는데 가스값 같은 경우에는 좀 계속 올라가요.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가스를 많이 떼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불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로존이 많이 힘들어지는 것 같다니까 유로화가 약세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 덩달아서 뭐 우리나라는 걔네들보다는 많이 힘들어 보이지는 않는데 원달러 환율까지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한 신고가 1337원이 웬 말입니까? 이렇게 되면은 기름값 많이 빠지는 것도 저런 것들이 소용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름 어차피 전부 다 달러 가지고 사오는데 똑같은 어떻게 보면은 원화가 약세로 되는 것으로 인해서 기름값이 빠지는 거에 대한 것들이 전부 다 그냥 희석이 돼 버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환율이 저렇게 지금 계속 강한 원화 약세로 흘러가게 된다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근데 웃긴 거는 이런 원화 약세가 계속 들어오는 와중에는 보통 통상적으로 외국인들 수급이 좋지가 않은데 외국인들 수급이 계속 강하다라는 모습은 그래도 좀 고무적이다. 그래도 이번 조정이
완전히 시장을 주저앉혀버리는 그런 조정으로 오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물론 일단은 뭐 21선까지 다음 주 월요일 날 문 열었을 때 지금 지수에서 한 20포인트 정도는 갭으로 밀면서 시작을 하게 되면 21선 언저리에서 걸리게 될 텐데, 여기에서 버티면서 계속 그냥 오른쪽으로 옆으로 그냥 기면서 재수는 미팅까지 버티고 간다라고 하면,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죽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환율이 저렇게 원달러 환율이 난리를 친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우리가 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근데 아마도 이번 장 이렇게 올라오는 와중에 수익 나신 분들이 좀 계실 텐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조금 현금 수익 난 거에 대해서만 좀 매도를 하고 좀 기다려 보는 것도 잭슨 미팅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다다음 주 월요일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한번 좀 관망을 해보는 자세를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두서없이 좀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쯤에서 오늘 마치도록 하고요. 결론은 기승전 달러 인덱스라고 썼는데, 환율 글로벌 큰 흐름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계속 강세로 되는 거는 어찌됐건 불편한 거는 사실이다. 달러 인덱스 계속 강세 나오면은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위험자산들이 다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코인 같은 경우도 모메인 거 3천만원 깨져버렸어요. 예. 코인이 이게 되게 많이 깨졌네. 이렇게 막 밀려버리고, 예, 위험자산들에 대해서 자꾸 발을 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으면은 어찌됐건 주식시장의 입장에서는 좋을 건 없으니까, 예, 지금 이번 장 한 달 내내 올라올 때 조금 그래도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줄여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기회 될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